안녕하세요. 달팽이 장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달장군TV에 관심을 갖고 아껴주신 분들 덕분에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었는데요. 제가 소개하는 영상의 주제가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 분야가 아님에도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심에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외국환거래법에 있어 재외동포의 국내 지산 반출 절차로 재외동포에는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로 나뉘는데요. 여기서는 외국 국적 동포를 중심으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조만간 국내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인 재외동포분들과 또는 그 가족분들께서는 관심 깊게 시청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의 해외 송금을 위해서는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입증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입증 자료를 은행에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본인 소유의 자금이 분명함에도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거주자 외국인으로서 해외 송금에 필요한 입증 자료로는 취득 단계에 있어서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 은행의 부동산 취득 신고 필증이며 처분 단계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로서 두 개의 문서 모두를 은행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채널 중 부동산 처분 대금을 어떻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나요? 라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영상에서 해외 송금 절차에 관한 복잡한 외국환 거래법을 달팽이 장군이 나름 쉽게 yes, no 플로우 차트 방식으로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소개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이 바로 그 약속의 실천입니다. 세상을 떠나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역사적 사건들로 인해 재외동포분들과 매우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데요. 그는 역동기 군사 정권 독재 시기에 두 차례 해외 망명을 한 바 있습니다. 1차 망명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 반대로 한때 일본에서 중앙정보부 공작에 의해 전대미문의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한 바도 있습니다. 이후 신변 위협에 따라 미국으로 망명하고 미국 교포사회의 도움을 받아 한국 민주 회복 통일 촉진 국민회의 일명 한민통을 결성해서 해외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비판과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1982년에서 1983년에는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군사재판을 통해 사형까지 구형되었는데요. 이때 미국의 도움으로 2차 망명을 떠돌게 되었으며 이때도 미국 교포사회로부터 의식주의 기본 생계 등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IMF 시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는 이러한 교포사회의 도움을 잊지 않고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해당 국가 정착 지원 및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였으며 무엇보다도 IMF의 경제회생에 있어 재외동포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1999년 9월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명 재외동포법을 대한민국 처음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법에 명시된 재외동포는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리고 그의 직계 비속인 외국 국적 동포를 합친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으로서의
해외 영주권 취득자와 외국 국적 동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외동포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 입국 후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과 유사한 국내 거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과 보유, 그리고 이용, 금융기관 이용 등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재외동포라는 개념은 재외동포법 외에도 외국한 거래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재외동포의 애로사항으로 국내에 묶여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의 해외 반출을 제한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외국한 거래법에서의 재외동포 개념이 해외 이주자 중 외국 국적 취득자와 국내 재산 상속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해외 반출 가능 금액도 IMF 상황을 고려해서 연간 100만 불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외동포법상의 외국 국적 취득자의 직계 비속과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국민의 경우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재외동포로 취급되지 않기에 국내 재산을 반출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외국 시민권 취득자는 재산을 반출해주고 오히려 우리 국민인 영주권자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 법적 불만을 쏟아내자 정부에서는 재외동포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13조에 재외국민은 외국 국적 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명시하게 된 것이죠. 외국한 거래법은 이러한 많은 시행착오를 개선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과거에는 연간 100만 불 이내로만 반출이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국외 반출의 제한 금액이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핵심은 현행 재외동포법과 외국한 거래법에 있어 재외동포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은 동일하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개념이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해외 이주법에 따라 해외 거주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재외동포법과는 달리 그 직계비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이주자라도 해외 이주법이 1962년에 제정되었기에 1962년 이후 해외 이주자에 한정되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을 당시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을 적용시켜 주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앞서 외국한 거래법에 있어 부동산 처분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고자 한다면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 은행 부동산 취득 신고필증과 관할세무서에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 은행 부동산 취득 신고는 비거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신고 개념이기에 우리 국민인 재외국민과 우리 국민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해외 이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 국적 동포들은 취득 당시 신고 대상자가 아니기에 당연히 신고필증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비거주자 외국인의 일반적인 국내 재산 반출 절차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서 재외동포 국내 재산 반출 절차를 적용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처분 대금을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반출 대상 재산 유형으로 우선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매수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수령한 은행 예치금이 포함되며 은행 예치금이 부동산 처분 대금보다 많더라도 해외 송금 가능 금액은 부동산 처분 대금 이하로만 제한됩니다. 반출할 수 있는 다른 재산 유형으로는 부동산 외에 국내 예금 및
적금, 주식 처분 대금, 그리고 국내 사업장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월급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반출하고자 할 경우 국내에 있는 거래 외국한 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는 여권, 시민권 취득증서 등 외국 국적 취득 확인서 또는 영주권 취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부동산 양도일 기준 5년 이내로만 해당되며 양도일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또는 부동산 이외에 본인 명의의 자산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아니라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일명 등기부 등본의 제출이 필요하며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상속인과 상속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700원짜리 열람용 문서가 아니라 1000원짜리 발급용 문서로 제출하여야겠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소개한 예스노 플로우 차트 방식은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의 다양성을 충족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에 지금 보시는 예스노 플로우 차트 방식은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내가 해외 이주법에 의한 이주를 통한 외국 국적 동포인가를 먼저 판단하여 yes, no에 따라 일반적인 반출 절차를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를 적용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반출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한국은행 또는 외국한 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 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후 사후 신고를 하여야만 부동산 취득신고 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신고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에 어찌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하다고 싶으신 분께서는 달팽이 장군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면 별도 상담을 거쳐 비용을 받고 대리 신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외국한 거래법에 있어 재외동포의 국내 재산 반출 절차는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에 한해 적용된다 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